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3일 오전 10시 25분입니다. 지금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워낙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중요한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핵심적인 팩트를 던지니까 상황이 그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오전에는 한동훈 전 대표의 페이스북을 검색을 합니다. 이런 글이 맨 앞에 올라와 있습니다. 한동훈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항소기간 마지막 날 퇴근 30분 전까지 이미 당연히 항소한 줄 알았던 대장동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전부 항소 포기하도록 꺾어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1명뿐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짤막하지만 핵심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항소기간 마지막 날 퇴근 30분 전까지 이미 당연히 항소한 줄 알았던 대장동 사건을 전화 한 통으로 전부 항소 포기하도록 꺾어버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뿐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하면서 기사를 첨부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MBN 뉴스 기사네요. MBN 뉴스 이렇게 전개되는 기사입니다. 노만석 대행의 전격 사퇴에는 항소 포기를 급작스럽게 결정하게 된 지난 7일 항소 제기 마지막 날인데요. 그날 오후의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마감일 자정을 6시간 반 앞둔 오후 5시 반까지도 노 대행은 항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이후 법무부의 전화를 받고 포기 쪽으로 돌아선 건데 외압이 제대로 작용한 걸까요? 라고 앵커 멘트가 붙어 있습니다. 한동훈 페이스북에는 또 이런 방송 인터뷰 쇼츠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권이 바뀌건 뭐가 바뀌건 세상이 바뀌어도 이건 끝난 얘기입니다. 김만배 재벌됐고 김만배 프리미어 구단 인수할 정도에 재벌된 거예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열받는 거죠. 정말 약오른 건 이건 못 바꿔요. 정권이 바뀌건 뭐가 바뀌건 세상이 바뀌어도 이건 끝난 얘기입니다. 김만배 재벌됐고 김만배 프리미어 구단 인수할 정도에 재벌된 거예요.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열받는 거죠.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SBS 편상욱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한 이야기 중에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항소 포기 사건의 핵심을 돈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김만배 등에게 검찰이 추징해가지고 7천억 이상 받아내야 하는데 법원이 400억 원 정도만 인정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한 2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안 했으므로 요거는 그냥 확정되어 버렸다. 그래서 김만배 일당은 약 7천억 원의 돈을 확실하게 챙기게 되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이것은 불변의 사실이 되어버렸다. 왜냐하면 이걸로 해가지고 형이 확정되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는 추징금은 확정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 약 7천억 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절묘한 표현에 의하면 프리미어 축구단 하나 인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 요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뇌관이죠. 이게 폭발하면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한동훈 전 대표는 이 부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과관계는 이미 전결까지 끝났고 그 앞에 11시 50분에 대기하고 있었죠. 인과관계를 보십시오. 법무부에서 꺾인 겁니다. 꺾인 놈도 문제, 꺾은 놈은 더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노만석이니 이진순이 이런 거 디테일하게 자기들끼리 범죄자들끼리 싸우게 놔둡시다. 자기 공범들끼리 서로 떠넘기는 거 양아치들 범죄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끼리 두되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검찰이 수천억 돈을 성남시로 귀속돼야 될 돈을 김만배 대장동 일당에게 안겨준 겁니다. 지금 틀어드린 것은 어제 편상욱 앵커 인터뷰입니다. SBS. 거기서 지적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한 줄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꺾은 자, 괄호하고 정성호, 꺾은 자, 꺾인 자, 괄호하고 노만석, 둘 다 나쁘지만 꺾은 자가 더 나쁩니다. 꺾은 자, 정성호, 꺾인 자, 노만석, 둘 다 나쁘지만 꺾은 자가 더 나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야구 타자로 비교하면 타율이 매우 높습니다. 치는 볼마다 안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중 포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오폭이거나 자기 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사과 잘 안 하기로 유명한 민주당 쪽에서 하나씩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양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의기양양한 또 글을 올렸어요. 민주당 윤종균 의원이 허위 사실로 저를 음해한 것을 공개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불법 항소 포기 사태를 물타기 하려고 가장 선봉에서 싸우고 있는 저를 여러 가지 가짜뉴스 시리즈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에 대한 가짜뉴스 시리즈를 연속으로 내놓았지만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고 며칠 동안 벌써 몇 번째 사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종군 의원, 백성아 대변인, 김진욱 씨, 성치훈 씨 등이 요 며칠 새 제게 사과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사과 안 하는 민주당이니 거짓의 정도가 그만큼 크고 많다는 뜻입니다. 제가 윤 전 대통령 상고 포기했다. 괄호하고 제가 법무장관 사퇴 후 일입니다. 엘리엇 소송 패소했다. 괄호하고 성소했습니다. 메이슨 소송 항소 포기했다. 괄호하고 제가 법무장관 사퇴 후 일입니다. 김건희 수사 편히 봐줬다. 괄호하고 제가 법무장관 사퇴 후 일일 뿐 아니라 저는 당대표로서 기소 입장 밝혔습니다. 도이치 항소 포기했다. 괄호하고 항소했습니다. 등등 모두 사실과 다릅니다. 민주당 정권이 저에게 매번 판판이 깨지면서도 계속 스토킹하듯 들러붙는 것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뻔한 가짜뉴스 음해로 진실을 말하는 제 입을 막지 못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아주 격한 표현도 합니다. 명령한 적 없다면서 항명이라니 뭔 개소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검찰이 항명했다면서 항명 프레임 밀던데 항명은 명령에 저항한 겁니다. 민주당과 정성호가 대장동 항소 포기 명령한 게 아니라 의견 제시라고 하면서 항명 프레임 미는 게 개소리고 코미디입니다. 항명 검사 혼내주겠다고 그러는데 항명이라는 것은 명령에 저항했다는 뜻인데 정성호 법무장관은 자기는 명령한 게 아니고 그냥 신중하게 하라고 의견 제시만 했을 뿐이다 라고 하니까 정성호 법무장관과 민주당이 완전히 엇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항명, 그런데 공무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임무로 불법한 명령에는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3일 새벽 1시입니다. 잠도 안 오고 해서 페이스북을 검색을 했더니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올린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 집회에 참석한 당원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황교안은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따로 창당까지 했다. 그런데 왜 국힘당원들이 황교안이어야 하는가? 황교안은 부정선거론의 대표다. 우리가 황교안이라면 부정선거 인정이 국민의힘 당론이었나?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바꿀 건가? 생각할수록 헷갈린다.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부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황교안은 21대 총선 말아먹은 분 아닌가? 멘토도 삼을 만한 사람을 삼아야지. 혹시 이러다 당대표가 우리가 전환길도 맺힐 것 같아 걱정된다. 모처럼 기세 잡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몰아붙이고 있던 중인데 우리가 황교안 때문에 이상하게 돼버렸다.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계속되는 실수는 실력이다. 계속되는 실수도 실력이랍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정광석화 같은 대응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주도권을 잡아 민주당 정권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행동이 굼뜬 장동혁 대표가 어제 항소 포기 규탄 대회에서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외쳤습니다. 특검이 황교안 씨를 체포해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데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윤석열을 면회하고 나와서는 하나로 뭉쳐서 싸우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불법 개헌 및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과 헌법 질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입니다. 적전 분열이자 적전 자폭입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 그런 사람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보수를 공격하는 내부 총질자가 아닐까요? 황교안, 윤석열, 장동혁은 사실과 법치와 자유를 3대 가치로 하는 한국 보수의 지도자가 아니라 한국 보수의 배신자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정신병에 걸렸느냐?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씨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군대를 국회뿐 아니라 선관위로 보내가지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잡겠다고 설치다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한 30%의 국민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건 그 뒤에 좀 줄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수의 약 반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감으로써 보수는 얼굴을 들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통계는 20대가 70대 이상과 똑같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황교안 그리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20대의 젊은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 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은 젊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한때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었던 인사가 어느 날 나와 보니까 젊은이들이 비를 축축 맞으면서 행진을 하면서 부정선거 외치고 중국에 대한 인종적 선동을 하고 있더라.
저걸 보면서 내가 몸담은 맞지만은 국민의힘은 사라지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라질 힘도 없다 면서 이들 젊은이를 타락시키고 있는 이들 젊은이를 일종의 정신병에 집단적으로 걸리도록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식도 저렇게 가르칠까요? 장동혁 씨가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장동혁 씨, 윤석열 씨, 그리고 황교안 씨,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물론 윤석열 씨는 자식이 없지만은 빼고. 감사합니다.